전 세계가 놀란 사건. 김여정 전용기 파일럿 비상 착륙 후 망명. 블랙박스에 담긴 김남매의 대화. 밤이 깊어가는 평양 상공. 2025년 3월의 차가운 공기가 비행기의 날개를 스친다. 고요한 하늘 속 한 대의 항공기가 낮게 윙윙거리며 비행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훈련 비행처럼 보이지만 이 비행기는 단순한 군용기가 아니다. 이건 김여정, 북한의 제2인자,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기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비행기의 조종석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감돈다. 조종사, 38세의 리준혁 대위. 그의 손은 조종관을 꽉 쥐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하늘 너머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다. 리준혁은 북한 공군의 엘리트다. 평양의 고위층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특수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김씨 일가의 전용기를 몰며 신뢰를 쌓아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는 자유를 꿈꾸는 남자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대담하다. 훈련 비행을 가장해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 그런데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 바로 비행기 블랙박스에 녹음된 김여정과 그녀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북한 체제의 내밀한 비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뒤흔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리준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뛴다. 비행기의 계기판은 초당 수십 개의 데이터를 뿜어내며 그를 압박한다. 그는 고도를 낮추고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찾아 남쪽으로 향한다. 평양의 관제탑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다. 북한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 단 몇 초의 오차만으로도 그의 비행기는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를 알고 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그의 뒤에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 비행기는 황해 상공을 지난다. 남한의 영공이 점점 가까워진다. 리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스쳐간다. 김여정의 전용기를 몰며 들었던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녀가 오빠와 나누던 대화들. 그 대화들은 리준혁의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그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들의 말은 너무나 명확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가족 간의 잡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리준혁은 그 대화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비행기의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 남한의 인천 상공이 눈앞에 펼쳐진다. 리준혁은 무전기를 켠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인천공항 관제탑, 여기는 북한 공군 소속 항공기. 긴급 착륙을 요청한다. 관제탑은 순간 혼란에 빠진다. 북한 항공기가 남한 영공에 들어오다니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다. 하지만 리준혁의 목소리엔 거짓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한다. 긴급 착륙을 요청한다. 나는 망명을 원한다. 그 순간 평양의 방공사령부에서 경보가 울린다. 리준혁의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포착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즉각 발사 준비에 들어간다. 김여정은 즉시 호출된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신뢰했던 조종사가 그녀를 배신하다니. 그녀는 즉각 명령을 내린다. 그를 격추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리준혁의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내려앉는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그는 눈을 감는다. 그는 해냈다. 그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 착륙 직후 남한의 군사당국은 비행기를 포위한다. 리준혁은 두 손을 들고 조종석에서 나온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다. 그는 군인들에게 다가가 외친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시오.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군인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비행기를 수색한다. 그리고 그들은 블랙박스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김여정과 김정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곧 남한 정부의 고위층을 충격에 빠뜨린다. 이건 단순한 망명 사건이 아니다. 이건 국제사회를 뒤흔들 폭탄이다. 리준혁은 즉시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그의 망명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CNN,
BBC, NHK, 모든 주요 방송국이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다룬다. 북한은 즉각 반발한다. 그들은 리준혁을 반역자로 낙인 찍고 그의 가족을 체포한다. 하지만 리준혁은 이미 각오한 바다. 그는 자유를 얻었고 세상에 진실을 알릴 기회를 얻었다. 그의 망명은 단순한 개인의 탈출이 아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다. 이제 세상은 리준혁의 다음 행보를 주목한다.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 김남매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 리준혁은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 모든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리준혁의 탈출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다. 그의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불씨가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리준혁 대위의 비행기가 착륙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곳은 군사작전 지역처럼 변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비행기 주변을 에워싼다. 리준혁은 이미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시오.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그 한 문장은 남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블랙박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망명이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진 걸까? 남한 국정원의 요원들은 즉시 블랙박스 분석에 착수한다. 비행기의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 흔히 블랙박스라 불리는 이 장치는 단순한 비행 데이터를 넘어 조종석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기록한다. 요원들은 헤드셋을 쓰고 숨을 죽인 채 녹음을 재생한다. 처음엔 잡음만 들린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 계기판의 미세한 경고음. 하지만 곧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다. 김여정의 날카롭고 차가운 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낮은 목소리. 두 남매가 나누는 대화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계획,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원 요원의 손이 떨린다. 이 대화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건 북한의 내밀한 속사를 드러내는 통로다. 김여정이 말한다. 미국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카드를 꺼낼 것이다. 김정은이 대답한다. 그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속여야 한다.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핵무기 개발의 다음 단계,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비밀 자금 조달,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동맹국으로 여기는 국가들과의 비밀 협상 내용이다. 이 대화의 무게는 국정원을 넘어 청와대까지 즉시 전달된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공개하면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북한의 동맹국들은 즉각 반발할 것이고 외교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숨긴다면 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책임은 남한 정부의 몫이 된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한다. 리준혁 대위를 만나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열쇠다. 한편 리준혁은 서울 외곽의 비밀 보호시설에 있다. 창문 없는 방, 단단한 철문, 그리고 24시간 그를 감시하는 요원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다. 그의 가족은 이미 평양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진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를 찾아온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이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나? 리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말한다. 나는 김여정의 전용기를 몰면서 그들의 대화를 여러 번 들었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세상을 속이고 우리 국민을 억압하는 방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요원들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이 대화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가? 리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한다. 나는 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같은 시각, 평양은 혼란에 빠져 있다. 김여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린다. 그녀는 리준혁의 망명을 단순한 배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그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녀는 즉각 북한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리준혁을 반역자로 낙인 찍는다. 조선중앙방송은 그의 얼굴을 공개하며 그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다. 블랙박스의 존재. 그녀는 그 안에 어떤 대화가 녹음되었을지 짐작하고 있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달려간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는 진실을 덮어야 한다. 김정은은 침착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다. 그는 즉각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에 연락해 이 사건이 남한과 미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내부적으로 리준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리준혁의 동료들, 그의 훈련 기록,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북한의 공식 기록에서 삭제한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건 시간 싸움이다. 리준혁이 세상의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그는 그를 무력화해야 한다. 세계는 이제 이 사건에 주목한다.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은 남한 정부의 블랙박스의 내용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이 사건이 제3국의 이익을 위한 조작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는다. 사람들은 그의 망명을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억압에 맞선 저항으로 본다. 프리준휴, North Korea Truth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분노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간다. 리준혁은 보호시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의 얼굴이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른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의 용기는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블랙박스의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 세상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 서울 외곽의 비밀 보호시설. 리준혁 대위는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다. 그의 앞에는 간단한 식사가 놓여 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몇 시간 전 국정원 요원들은 그를 떠나며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리준혁은 안다. 그의 망명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이건 남북한,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판을 뒤흔드는 도화선이다. 그리고 그 도화선의 중심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국정원 본부에서는 블랙박스 분석이 밤낮 없이 이어진다. 요원들은 김여정과 김정은의 대화를 한 글자, 한 글자씩 해독한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다. 김정은이 말한다. 우리는 국제 제재를 뚫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확보했다.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 그리고 유럽의 그림자 은행들. 그들이 우리의 돈을 세탁해 줄 것이다. 김여정은 차갑게 웃으며 덧붙인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의 새로운 무기를 완성할 자금이 될 것이다. 요원들은 숨을 멈춘다. 새로운 무기. 그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다. 대화 속에서 언급된 단어들은 생화학 무기,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전쟁을 위한 인프라를 암시한다. 이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북한의 숨겨진 카드다. 분석팀의 리더는 즉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린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진다. 이 정보는 즉각 미국, 일본, 그리고 유엔에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망설인다. 이 대화가 공개되면 북한은 즉각 반발할 것이다. 그들은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해에서 포격이 시작되거나 DMZ에서 소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들은 이 정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즉각 외교적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대통령은 한숨을 내쉰다. 리준혁의 망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전 세계를 전쟁의 문턱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한편
리준혁은 보호시설에서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느낀다. 국정원 요원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이 대화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나? 왜 지금 망명을 결심했나? 블랙박스 외에 다른 증거가 있나? 리준혁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한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나는 내 조국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기록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하다. 그들은 리준혁을 영웅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 인물로 간주한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남한 정부의 부담이다. 같은 시각, 평양의 노동당 본부는 불이 꺼질 줄 모른다. 김여정은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을 논의한다. 그녀는 리준혁의 망명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리준혁의 파일을 손에 쥐고 그의 과거를 하나씩 파헤친다. 리준혁의 동료들, 그의 훈련 기록, 심지어 그의 어린 시절까지 그녀는 그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블랙박스다. 그녀는 그 안에 담긴 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만약 그 대화가 공개된다면 그녀와 오빠의 권력은 흔들릴 것이다. 그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김여정은 즉각 특수 요원들을 소집한다. 그녀의 명령은 간단하다. 리준혁을 제거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를 되찾아라. 요원들은 즉시 남한으로 파견된다. 그들은 북한의 가장 뛰어난 스파이들로 남한 사회에 스며드는 데 능숙하다. 그들의 목표는 리준혁이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내는 것. 하지만 그들은 안다. 이건 쉬운 임무가 아니다. 남한의 국정원은 이미 리준혁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김여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각오다. 세계의 이목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 국제 언론은 리준혁의 망명을 둘러싼 추측으로 들끓는다. 일부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고 다른 일부는 그를 배신자라 비난한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야기를 끝없이 소비한다. 사람들은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의 내용을 추측하며 각종 음모론을 만들어낸다. 한 사용자는 트위터에 이렇게 쓴다. 리준혁은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열쇠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번 리트윗된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희망을 품는다. 리준혁의 용기는 그들에게 억압 속에서도 저항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리준혁은 보호시설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다. 그는 안다. 북한은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족은 이미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숨도 위태롭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국정원 요원에게 단호히 말한다.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의 조국이 어떤 거짓 위에 서 있는지. 국정원 요원은 그의 말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른다. 리준혁의 공개적인 증언은 남한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북한의 반응은 얼마나 격렬할까? 그들은 이미 첩보를 입수했다.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남한에 침투했다는 정보. 리준혁의 보호시설은 안전하지만 완벽한 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그들은 안다. 이건 단순한 망명 사건이 아니다. 이건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리준혁은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늘을 떠올린다. 그가 몰던 비행기, 그 하늘 위에서의 긴장감. 그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그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의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랙박스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는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서울의 밤은 고요하지만 리준혁 대위가 있는 보호시설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도 국정원 요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다. 그들은 방금 입수한 첩보를 공유했다.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남한에 침투했다는 확실한 증거. 이들은 리준혁을 제거하고 블랙박스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요원들은 리준혁의 방을 다시 점검한다. 방탄 유리로 강화된 창문, 24시간 감시 카메라,
그리고 비상시 대피 경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들은 안다. 북한의 요원들은 평범한 적이 아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른다. 리준혁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낸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김여정의 전용기를 몰던 순간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종석에 울려 퍼지던 때. 그는 처음엔 그들의 대화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대화들은 점점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특히 한순간을 잊을 수 없다. 김여정이 오빠에게 말하던 그 문장. 우리는 세계를 속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 말은 리준혁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한편 국정원 본부에서는 블랙박스 대화의 분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요원들은 대화 속에서 언급된 특정 인물과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김정은이 말한 동남아시아의 그림자 은행, 그리고 유럽의 비밀 계좌들. 이들은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뚫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경로다. 요원들은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한다. 말레이시아의 한 은행 계좌. 이 계좌는 김여정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원들은 즉시 국제정보기관들과 협력해 이 계좌를 추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는다. 이 계좌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또 한 번 긴급회의를 연다. 블랙박스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로 유지할 것인가. 공개한다면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비밀로 유지한다면 남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묻는다. 리준혁은 어떤 입장인가? 그는 이 정보를 공개하길 원하는가? 국정원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단호하다. 그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리준혁의 안전은 점점 더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특수요원들은 이미 서울에 잠입했다. 그들은 남한의 정보망을 뚫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한 요원은 국정원 내부에 연락책을 심어놓는다. 다른 요원은 리준혁의 보호시설 주변을 정찰하며 약점을 찾는다. 그들은 리준혁의 일상을 분석한다. 그가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심지어 그가 창문 근처에 서는 순간까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다. 리준혁을 제거하고 블랙박스의 존재를 영원히 묻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한다. 리준혁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남자다. 리준혁은 국정원 요원에게 요청한다. 나는 세상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내 목소리로 내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다. 요원들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려 한다. 그의 공개적인 등장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리준혁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내가 침묵한다면 내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탈출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진실을 말할 권리도 포함된다. 그의 말은 요원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들은 그의 결심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조건을 붙인다. 그의 증언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녹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은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리준혁의 망명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그녀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제안한다. 우리는 남한을 압박해야 한다. 그들이 리준혁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즉각 군사적 도발을 준비한다. 서해에서 소규모 해군 훈련을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DMZ 근처에서 군사 이동을 늘린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이건 남한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리준혁을 침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 긴장감을 느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한 번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미국은 남한 정부의 블랙박스의 내용을 즉각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이를 제국주의의 음모라며 비난한다.
러시아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그들의 외교관들은 이미 평양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이야기를 계속 퍼뜨린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받는다. 한 미국의 대학생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리준혁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리준혁은 보호시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위험을 느낀다. 북한의 요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는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늘을 떠올린다. 그가 몰던 비행기, 그 하늘 위에서의 자유. 그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리준혁의 증언 녹화를 준비한다. 그들은 철저한 보안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북한의 요원들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크다. 리준혁의 증언이 공개되는 순간 그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리준혁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서울의 한 비밀 녹화 스튜디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국정원이 리준혁 대위의 증언을 녹화하기 위해 준비한 장소다. 스튜디오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조명은 리준혁의 얼굴을 비추고 카메라는 그의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정원 요원들은 문 밖에서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한다. 이곳은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다.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이미 서울에 잠입했다는 첩보는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리준혁의 증언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전 세계의 표적이 될 것이다. 리준혁은 카메라 앞에 앉는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말한다. 나의 이름은 리준혁이다. 나는 북한 공군의 조종사였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다. 그는 김여정의 전용기를 몰며 들었던 대화들을 하나씩 꺼낸다. 그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제 제재를 뚫기 위해 돈 세탁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는 그들이 새로운 무기 개발을 논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들이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비밀리에 협상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스튜디오 안의 요원들은 숨을 죽인다. 리준혁의 말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들 폭탄이다. 그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증언은 그 자체로 파괴적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조국은 거짓 위에 서 있다. 나는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이건 억압받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외침이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이는 그의 용기에 압도된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 증언이 공개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대레모 모른다. 같은 시각 평양의 노동당 본부에서는 김여정이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그녀의 첩보망은 리준혁이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그녀는 즉각 명령을 내린다. 그를 막아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입을 닫아야 한다. 그녀의 특수 요원들은 이미 리준혁의 보호시설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국정원의 보안망을 뚫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한다. 한 요원은 국정원 내부의 연락책을 통해 리준혁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려 한다. 다른 요원은 스튜디오 주변의 전력망을 분석하며 약점을 찾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리준혁의 증언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리준혁의 증언 녹화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스튜디오 주변에는 특수부대가 배치되고 드론이 하늘을 감시한다.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한다. 리준혁의 증언은 오늘 밤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영상을 미국과 유엔에 즉각 공유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다. 그는 안다. 이 증언이 공개되는 순간 남북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는 참모들에게 묻는다.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참모들은 침묵한다. 그들은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는 이 사건의 전개를 숨죽이며 지켜본다. CNN은 리준혁의 망명을 특집 보도로 다루며 그의 증언이 곧 공개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BBC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며 서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감지되었다고 보도한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뜨겁다. 사람들은 리준혁의 용기를 찬양하며 그의 증언이 북한 체제를 흔들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한 유럽의 활동가는 트위터에 이렇게 쓴다. 리준혁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리준혁은 증언을 마무리한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내 가족을 잃었다. 나는 내 조국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의 말은 스튜디오 안을 울린다. 요원들은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들은 침묵을 지킨다. 그들은 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리준혁의 증언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튜디오 밖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 감시 드론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한다. 차량은 스튜디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있다. 국정원 요원들은 즉각 행동에 들어간다. 그들은 차량의 탑승자가 북한의 특수 요원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스튜디오 안에 리준혁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는 증언을 마친 후 요원들에게 묻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요원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당신은 잘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망은 완벽하지 않다. 북한의 요원들은 이미 스튜디오의 전력망에 접근했다. 그들은 정전 사태를 유도해 혼란을 일으킬 계획이다. 정전이 되면 스튜디오의 보안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다. 그들은 그 틈을 노린다. 리준혁을 제거하고 증언 영상을 파괴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은 이를 감지하고 즉각 대응팀을 파견한다. 스튜디오 주변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한다. 총성이 울리고 요원들은 서로를 향해 무전을 보낸다. 목표를 보호하라. 증언을 지켜라. 리준혁은 스튜디오 안에서 총성을 듣는다. 그의 얼굴은 굳어진다. 그는 안다. 북한이 그를 쫓고 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요원들에게 말한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증언을 세상에 공개하시오. 그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결심에 감동받는다. 그들은 리준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밖에서는 국정원의 특수부대가 북한 요원들과 교전을 벌인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오가고 폭발음이 밤을 찢는다. 리준혁의 증언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용기는 희망을 만들었지만 그 희망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시험받고 있다. 서울의 밤은 총성과 폭발음으로 뒤흔들린다. 리준혁 대위가 증언을 녹화한 비밀 스튜디오는 이제 전쟁터다. 국정원의 특수부대는 스튜디오 주변에서 북한의 특수 요원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날아들고 드론의 붉은 불빛이 하늘을 가른다. 스튜디오 안, 리준혁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벽에 기대어 있다. 그는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죽더라도 이 증언을 세상에 공개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다. 국정원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를 악문다. 그들은 리준혁의 증언 영상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이미 안전한 서버로 전송했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북한의 요원들이 이곳에 침투한 목적은 단순히 리준혁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증언 영상을 파괴하고 이 사건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다. 스튜디오의 전력망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북한 요원 중 한 명이 전력 공급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정전이 된다면 보안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리준혁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국정원의 대응이 신속하다. 특수부대는 북한 요원 2명을 제압하지만 세 번째 요원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는 스튜디오의 전력 케이블에 접근하려 한다. 국정원 요원은 무전기를 통해 외친다. 전력망을 보호하라. 목표를 잃을 수 없다. 그들은 리준혁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증언이 세상에 나갈 기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총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스튜디오의 철문이 흔들린다. 리준혁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있음을 느낀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리준혁의 증언 영상은 안전하게 팩업되었다. 하지만 스튜디오가 공격받고 있다. 우리는 추가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결정을 내린다. 특수부대를 더 보내라. 그리고 리준혁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시켜라.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님을 안다. 리준혁의 증언은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 그는 참모들에게 묻는다. 이 영상을 언제 공개할 것인가? 참모들은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즉각 공개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린다. 그녀의 특수요원들이 서울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말한다. 리준혁이 증언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무너진다. 김정은은 침묵한다. 그의 얼굴은 굳어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즉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 서해에서 추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시하고 DMZ 근처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킨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다. 이건 남한 정부에 보내는 경고다. 리준혁을 침묵시키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 긴장감을 실시간으로 느낀다. CNN은 서울에서 벌어지는 교전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한다. BBC는 리준혁의 증언이 곧 공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내용이 북한 체제의 내막을 폭로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이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찬양하며 그의 증언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한 일본의 네티즌은 트위터에 이렇게 쓴다. 리준혁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곁에 있다. 이 글은 수십만 번 리트윗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스튜디오 안, 리준혁은 요원들에게 보호받으며 대피 준비를 한다. 그들은 그를 방탄차로 이동시키기 위해 철문을 연다. 하지만 그 순간 전력망이 끊긴다.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인다. 감시 카메라가 꺼지고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된다. 리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는 안다. 북한의 요원이 바로 근처에 있다. 요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어둠 속에서 무기를 든다. 그들은 속삭인다. 침착하시오.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다. 갑자기 스튜디오 밖에서 폭발음이 울린다. 국정원의 특수부대가 마지막 북한 요원을 제압한 것이다. 전력은 몇 초 만에 복구되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진다. 리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건 단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다. 북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요원들에게 묻는다. 증언 영상은 안전한가? 요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영상은 이미 국제정보기관들과 공유되었다. 이제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리준혁은 방탄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그는 이 도시가 자유의 상징임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증언은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큰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리준혁을 새로운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다. 그들은 그의 증언 영상이 유엔과 미국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제 세계는 리준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고한다. 북한은 더 강력한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 리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보호시설로 이동한 리준혁 대위는 창문 없는 방에서 숨을 고른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뛴다. 방금 전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교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돈다. 총성, 폭발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던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의 증언 영상은 이제 안전하게 국정원의 서버를 넘어 미국과 유엔의 손에 들어갔다. 리준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곧 세상으로 울려 퍼질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가슴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다. 국정원 본부에서는 리준혁의 증언 영상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요원들은 영상의 공개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일부는 즉각 공개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다.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한다. 리준혁의 증언은 이미 미국 CIA와 유엔 안보리 주요 회원국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이 영상의 파괴력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고한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하다. 참모들은 리준혁의 증언이 가져올 파장을 분석한다. 영상에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돈 세탁, 새로운 무기 개발, 그리고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비밀 협상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이건 북한 체제의 내막을 드러내는 증거다. 대통령은 묻는다. 우리는 이 영상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다. 그들은 안다. 이 결정은 전쟁의 문을 열 수도 있다. 같은 시각, 평양의 노동당 본부는 분노와 혼란으로 들끓는다. 김여정은 스튜디오 습격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책상을 내리친다. 그녀의 특수요원들은 국정원의 반격에 제압당했고 리준혁의 증언 영상은 이미 그들의 손을 벗어났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달려간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리준혁의 입을 영원히 닫고 이 사건을 조작으로 몰아야 한다. 김정은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즉각 선전 매체를 동원한다. 조선중앙방송은 리준혁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낙인 찍고 그의 증언이 남한과 미국의 날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안다. 이건 시간 싸움이다. 리준혁의 증언이 공개되기 전에 그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뒤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리준혁의 증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남한 대표가 영상을 재생한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다. 리준혁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북한 공군의 조종사였다. 나는 김여정의 전용기를 몰며 그녀와 김정은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며 우리 국민을 억압했다.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탈출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주요 방송국이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세계는 충격에 빠진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증언으로 폭발한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의 말을 공유한다. 한 미국의 언론인은 트위터에 쓴다. 리준혁은 현대의 영웅이다. 그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만 번 리트윗된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리준혁을 찬양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증언이 조작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서방의 음모로 몰아간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그들은 리준혁의 증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텔레비전을 보며 분노를 터뜨린다. 리준혁의 얼굴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 그녀는 즉각 대응책을 세운다. 그녀는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남한과 미국의 날조다.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은 서해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작하고 DMZ 근처에서 병력을 재배치한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이건 전쟁을 각오한 움직임이다. 서울에서는 국정원이 리준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는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철저한 감시 아래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증언이 세상에 공개되었음을 안다. 그는 요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결심에 감동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고한다. 북한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리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리준혁의 증언에 반응한다. 미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리준혁의 증언은 너무 구체적이고 그의 용기는 너무 강렬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큰 파도를 만든다. 리준혁은 보호시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의 얼굴이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 리준혁 대위의 증언 영상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는 격앙된 반응으로 들끓는다. 뉴욕의 유엔 본부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주요 방송국들은 리준혁의 얼굴을 화면에 띄우며 그의 말을 반복해서 내보낸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 상징은 동시에 전 세계를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리준혁은 이제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판도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다. 서울의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리준혁은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지켜본다. 그의 증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파장의 무게를 실감한다. 그는 요원들에게 묻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세계는 당신의 편이다. 하지만 북한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리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미 각오한 바다.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은 이상 그는 어떤 대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리준혁의 증언에 즉각 반응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력히 추진한다. 미국 대표는 연단에 서서 말한다. 리준혁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이에 동조하며 북한의 돈 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를 논의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한다. 그들은 리준혁의 증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서방의 정치적 공세로 몰아간다. 유엔 안보리는 또 한 번 분열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용기를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Truth for North Korea 해시태그는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른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분노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는 리준혁의 증언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음을 안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달려간다. 우리는 지금 대응해야 한다. 리준혁의 증언을 조작으로 몰아붙이고 국제사회를 분열시켜야 한다. 김정은은 침착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다. 그는 즉각 외교적 공세를 시작한다. 북한은 유엔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 리준혁은 남한과 미국의 꼭두각시다. 그의 증언은 날조된 거짓이다. 동시에 그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은 동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시작하고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한다. 하지만 김정은의 대응은 내부에서도 균열을 일으킨다. 노동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진다. 리준혁의 증언은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일부 간부들은 비밀리에 속삭인다. 만약 리준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김여정은 이 불안을 감지한다. 그녀는 즉각 내부 숙청을 시작한다. 리준혁의 동료들, 그의 훈련 기록에 접근했던 모든 이들이 체포된다. 그녀는 체제의 통제를 강화하며 리준혁의 증언이 내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건 단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국정원이 리준혁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의 증언이 공개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비밀리에 보호될 수 없다.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제안한다. 리준혁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그의 생존은 그의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는 리준혁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위험을 불러온다. 리준혁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는 북한의 더 강력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리준혁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침묵한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안다. 그는 요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는 내 조국의 진실을 세상에 말하고 싶다. 그의 말은 요원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고한다. 당신의 연설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리준혁의 다음 행보를 주목한다.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한 한국의 대학생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리준혁은 우리의 영웅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사람들은 리준혁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망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인류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다. 하지만 북한은 물러서지 않는다. 김여정은 리준혁의 연설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국제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정보를 퍼뜨린다. 그녀의 첩보망은 리준혁의 증언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날조해 유포한다. 동시에 그녀는 북한의 특수 요원들을 다시 움직인다. 그들의 목표는 리준혁의 연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리준혁의 보호를 강화한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완벽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준혁은 보호시설에서 유엔 연설을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신중히 선택한다. 그는 단순히 북한의 비밀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의 단결을 호소할 것이다. 그는 메모를 적으며 중얼거린다.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음을 느낀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하지만 리준혁 대위가 있는 보호시설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그는 방 안에서 유엔 총회 연설문을 다듬고 있다. 그의 손에는 연필이 쥐어져 있고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종이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그는 신중히 단어를 고른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세계의 단결을 호소하는 외침이다. 그는 메모에 적는다. 자유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될 것임을 안다. 국정원 요원들은 리준혁을 뉴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다. 그의 유엔 연설은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이동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리준혁은 전 세계의 표적이다.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국정원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한다. 요원들은 리준혁에게 브리핑한다. 우리는 당신을 군용기로 뉴욕까지 호송할 것이다. 경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다. 하지만 리준혁은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는다. 그는 묻는다. 그들이 나를 쫓고 있지 않나? 요원들은 침묵하다 대답한다.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다. 완벽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리준혁의 연설을 둘러싼 마지막 논의를 이끌고 있다. 그의 연설은 남한 정부의 공식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에서의 미사일 발사 훈련, DMZ 근처의 병력 이동,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성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묻는다. 리준혁의 연설이 공개된 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참모들은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경고한다. 김여정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리준혁을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새로운 작전을 지휘한다. 그녀는 리준혁의 유엔 연설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혼란을 조장할 계획이다. 그녀의 첩보망은 이미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리준혁의 증언이 남한과 미국의 조작이라는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다. 동시에 그녀는 특수 요원들을 뉴욕으로 파견한다. 그들의 임무는 리준혁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연설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말한다. 리준혁이 유엔에서 말하는 순간 우리의 체제는 흔들릴 것이다.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한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즉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연락해 유엔 안보리에서 리준혁의 연설을 차단하도록 로비한다. 하지만 세계는 리준혁의 편이다. 그의 증언은 이미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렸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 퍼뜨린다. 한 영국의 활동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리준혁은 우리에게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의 연설은 인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번 공유된다. 사람들은 리준혁의 유엔 연설을 기다린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스탠드 위스 존 휴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리준혁은 군용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국정원 요원들과 대화한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만약 내가 뉴욕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내 연설문은 세상에 공개되길 바란다. 요원들은 그의 손을 굳게 잡는다. 그들은 그의 결심에 감동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고한다. 뉴욕까지의 여정은 위험할 것이다. 북한의 요원들이 이미 당신을 쫓고 있다. 리준혁은 미소 짓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미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군용기는 새벽녘에 이륙한다. 리준혁은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몰던 김여정의 전용기를 떠올린다. 그 하늘 위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자유를 향한 결심. 그는 그 순간을 다시 느끼며 다짐한다. 나는 내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비행기는 대서양을 향해 날아간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따라붙는다. 북한의 첩보망은 리준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한다. 그들은 비행기를 노릴 계획은 없지만 뉴욕에 도착한 순간을 노린다. 뉴욕에서는 유엔 본부가 리준혁의 연설을 준비한다. 안전 조치가 강화되고 미국의 FBI와 국정원이 협력해 그의 보호를 책임진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북한의 요원들은 이미 뉴욕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리준혁의 연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혼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리준혁의 연설을 차단하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점점 약화된다. 리준혁의 증언은 너무 강력하고 그의 용기는 너무 명백하다. 리준혁은 비행기 안에서 연설문을 다시 읽는다. 그는 자신의 말이 북한 주민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는 그들이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를 원한다. 그는 메모에 적는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안다. 뉴욕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비행기는 대서양 상공을 지난다. 리준혁은 눈을 감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한다. 그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유엔에서 세상을 향해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리준혁 대위가 탄 군용기는 대서양을 건너 뉴욕 상공에 들어선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인다. 자유의 여신상이 멀리 보이고 유엔 본부의 독특한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진다. 리준혁은 창문에 손을 대며 숨을 고른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하다. 그는 몇 시간 뒤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연설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제사회의 단결을 호소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 비행기 안 국정원 요원들은 리준혁을 둘러싸고 마지막 브리핑을 한다. 그들은 그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이미 FBI와 국정원의 통제 아래 있다. 유엔 본부는 삼엄한 경비 속에 준비되고 리준혁의 이동 경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요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다. 그들은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뉴욕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리준혁의 연설을 방해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요원은 리준혁에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 리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리준혁은 방탄차로 즉시 이동한다. 뉴욕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지만 그의 차량 주변은 특수부대와 경찰로 둘러싸여 있다. 그는 차 안에서 연설문을 다시 읽는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는다. 그는 메모에 적힌 문장을 중얼거린다. 자유는 우리의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음을 느낀다. 한편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본다. 그녀는 리준혁이 뉴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고 분노를 터뜨린다. 그녀의 특수요원들은 스튜디오 습격에 실패했고 리준혁의 증언은 이미 전 세계로 퍼졌다. 이제 그는 유엔에서 연설하려 한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그를 막아야 한다. 그의 연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체제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은은 침묵하다. 대답한다. 우리는 이미 외교적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즉각 새로운 작전을 지시한다. 북한의 첩보망은 뉴욕에서 혼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리준혁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 테러 위협을 유포하고 유엔 본부의 보안을 흔들려 한다. 유엔 본부에서는 리준혁의 연설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회의장에 모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보안팀은 긴장 상태다. 그들은 북한의 가짜 테러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다. FBI는 유엔 본부 주변을 추가로 봉쇄하고 모든 입구를 철저히 점검한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북한의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그들은 리준혁이 연단에 서는 순간을 노릴 것이다. 세계는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본다. CNN은 리준혁의 연설을 생중계할 준비를 한다. BBC는 그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그의 용기를 찬양한다. 소셜미디어는 리준혁의 이름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한 브라질의 학생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다. 리준혁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그의 연설은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만 좋아요를 받는다. 사람들은 리준혁의 연설이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리준혁은 유엔 본부에 도착한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으로 들어간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다.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그를 바라본다. 그는 연단에 선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뛴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나의 이름은 리준혁이다. 나는 북한에서 탈출한 조종사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다. 그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며 북한 주민들을 억압한 사실을 폭로한다. 그는 블랙박스에 담긴 그들의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조국은 거짓 위에 서 있다. 나는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의 말은 회의장을 울린다. 외교관들은 숨을 죽이고 기자들은 그의 말을 기록한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하지만 그 순간 유엔 본부 밖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 가짜 테러 위협이 현실로 이어질 조짐이다. 북한의 요원들이 유엔 본부 근처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 FBI는 즉각 대응에 나서지만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진다. 리준혁은 연설을 계속한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자유는 우리의 권리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말은 회의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리준혁의 연설은 끝난다.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하다. 외교관들은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보안팀은 여전히 긴장 상태다. 그들은 리준혁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그의 연설은 성공했지만 그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요원들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리준혁은 안전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의 연설이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의 반격은 더 강렬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 뉴욕의 유엔 본부는 리준혁 대위의 연설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의 외침, 국제사회의 단결을 호소한 그의 메시지는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은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불러왔다. 리준혁은 이제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맞선 상징, 그리고 김정은과 김여정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의 연설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 대가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림자다. 리준혁은 유엔 본부에서 빠져나와 FBI와 국정원의 호의를 받으며 비밀 장소로 이동한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다. 그는 차 안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연설이 전 세계로 방송되는 모습을 본다. CNN은 그의 연설을 현대사의 전환점이라 부르고 BBC는 그의 용기를 인류의 승리라 칭한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한 남아프리카의 활동가는 트위터에 쓴다. 리준혁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만 번 리트윗된다. 하지만 리준혁은 기뻐할 여유가 없다. 그는 안다. 그의 연설이 세상을 뒤흔든 만큼 북한의 반격은 더 격렬해질 것이다. 그는 요원들에게 묻는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당신의 연설은 국제사회를 단결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첩보를 입수했다.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뉴욕에 잠입해 리준혁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 요원들은 그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분노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는 리준혁의 연설이 유엔에서 생중계된 모습을 보며 책상을 내리친다. 그녀의 첩보망은 이미 실패를 거듭했다. 스튜디오 습격, 뉴욕에서의 혼란 조장, 모든 계획이 국정원과 FBI의 철저한 대응에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말한다. 리준혁은 이제 우리 체제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권력은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은 침묵하다 대답한다.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다. 그는 즉각 새로운 작전을 지시한다. 북한의 최정예 요원들이 뉴욕에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리준혁의 연설이 가져온 파장을 분석한다. 그의 연설은 국제사회를 단결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반발한다. 그들은 리준혁의 연설을 서방의 음모로 몰아가며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차단하려 한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묻는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참모들은 경고한다. 김여정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리준혁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각오다. 뉴욕에서는 FBI와 국정원이 리준혁의 보호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그들은 그의 비밀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고 주변 지역을 봉쇄한다. 하지만 북한의 요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리준혁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뉴욕의 첩보망을 가동한다. 한 요원은 FBI 내부의 연락책을 심으려 하고 다른 요원은 리준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리준혁을 제거하고 그의 메시지를 영원히 묻는 것이다. 리준혁은 비밀 장소에서 자신의 연설이 가져온 변화를 느낀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유엔의 논의를 본다. 외교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고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요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내 가족을 잃었다. 나는 내 조국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결심에 감동받는다. 그들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비밀 장소 밖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 감시 드론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한다. 차량은 리준혁의 장소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있다. FBI는 즉각 대응에 나선다. 그들은 차량의 탑승자가
북한의 요원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총성이 울리고 요원들은 서로를 향해 무전을 보낸다. 목표를 보호하라. 리준혁은 방 안에서 소음을 듣는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는 안다. 북한이 그를 쫓고 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요원들에게 말한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내 메시지는 살아남을 것이다. FBI와 국정원의 특수부대는 북한 요원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오가고 폭발음이 뉴욕의 밤을 찢는다. 리준혁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다.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손에 쥐고 그 안의 단어들을 떠올린다. 자유, 희망, 진실. 그는 그 단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낀다. 교전은 몇 분 만에 끝난다. FBI는 북한 요원들을 제압한다. 리준혁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건 단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다. 리준혁은 요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내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원들은 그의 결심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안다. 그의 연설은 국제사회를 단결시켰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리준혁은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늘을 떠올린다. 그가 몰던 비행기, 그 하늘 위에서의 자유. 그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뉴욕의 밤은 고요하지만 리준혁 대위가 있는 비밀 장소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방금 전 북한의 특수 요원들과의 교전이 끝났다. FBI와 국정원의 특수부대는 리준혁을 지켰다. 그의 연설은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의 메시지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리준혁은 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숨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음을 느낀다. 리준혁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의 유엔 연설이 전 세계 뉴스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CNN은 그의 연설을 자유를 위한 외침이라 부르고 BBC는 그의 용기를 역사의 전환점이라 칭한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한 인도의 학생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 리준혁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그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사람들은 리준혁의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 Freedom for All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국제사회는 리준혁의 연설에 힘입어 행동에 나선다.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돈 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반발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리준혁의 증언은 너무 구체적이고 그의 용기는 너무 강렬하다. 세계는 그의 편에 서 있다. 그의 연설은 단결을 이끌어냈고 억압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평양에서는 김여정이 패배감을 느낀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스튜디오 습격, 뉴욕에서의 공격, 가짜 정보 유포. 리준혁은 그녀의 손을 벗어났다. 그녀는 오빠, 김정은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제 내부를 다잡아야 한다. 리준혁의 메시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즉각 선전 매체를 동원해 리준혁을 반역자로 낙인 찍는다. 하지만 그는 안다. 리준혁의 목소리는 이미 북한의 벽을 뚫기 시작했다. 국경 근처의 라디오 방송, 밀수된 USB, 그리고 비밀리에 퍼지는 소문. 리준혁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의 가슴에 불씨를 심고 있다. 서울에서는 국정원이 리준혁의 장기적인 안전을 계획한다. 그의 연설은 성공했지만 그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한다. 리준혁은 이제 국제적인 상징이다. 우리는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메시지를 계속 퍼뜨려야 한다. 대통령은 동의한다. 그는 리준혁을 남한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 두고 그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한다. 북한은 언제든지 반격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준혁은 비밀 장소에서 요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내 가족을 잃었다. 나는 내 조국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힌다. 그들은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그에게 약속한다. 우리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리준혁은 창문 없는 방에서 하늘을 떠올린다. 그가 몰던 김여정의 전용기, 그 하늘 위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자유를 향한 결심. 그는 그 순간을 다시 느끼며 미소 짓는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세상을 바꿨다. 그의 용기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몇 주 뒤, 리준혁은 새로운 신분으로 보호받으며 조용한 삶을 시작한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간다. 북한 주민들은 비밀리에 그의 연설을 듣는다. 그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받고 자유를 꿈꾸기 시작한다. 국제사회는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에 압박을 가한다. 리준혁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된다. 그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의 벽을 뚫고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 그는 세상의 진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준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와 진실을 향한 인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씨를 심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